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29살의 새색시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애 없이 단둘이 살기를 바라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아이를 낳으면 여자의 삶이 없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둘이서 평생 알콩달콩 살자는 남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수락하자마자 남편은 정관수술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저한테 미친 듯이 구애하고 따라다녔던 남편입니다. 연애 4년간 저만 바라봤던 남편이라 결혼한 후에도 변함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취미생활을 존중해주며 평생 살아가며 살기로 했었죠. 저희 남편은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서 가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주는 마음이 좋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며 청담동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예물 예단할 때도 남편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처녀 시절에 모아두었던 4천만 원 남편에게 주면서 이거 내가 오빠한테 투자하는 거야. 나중에 갚아. 하며 으름장을 놓고 통장 쥐어주고 혼수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할 때 1,000만 원도 안 냈지만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어차피 내 남편 될 사람이고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까요. 우리 남편은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고 저희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엄청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뒹굴뒹굴하며 그런데 제 친구 한 명이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저희 관계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주변에서는 걸레라고 소문났던 애였고 대학생 때 술집에서 일하고 20살 때 유부남 아저씨랑 만나고 한 달마다 남자가 바뀌고 했던 그런 애입니다. 낮에는 피부과에서 데스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술집에서 일하더라고요. 피부과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들끼리 회식할 겸 클럽에 가서 아무 남자랑 잤던 애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떠벌렸고요. 저희 부모님이 자수성가해서 잘 사시는데 항상 그걸 부러워했던 친구였죠. 저희 집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 8평에서 4식구가 살 정도로 엄청 가난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 만날 때부터 사업이 풀려 잘 살게 됐습니다. 항상 그 애는 저한테 부럽다고 하며 자기는 나중에 유부남이라도 돈 많은 남자 물 거라고 장난 반 진심 반 섞인 말을 했었습니다. 돈 많은 아저씨들 만나 스폰서 물 거라며 잠자리 가지고 이상한 병이 옮아서 다녔던 애였는데 그 더러운 애랑 같은 아파트 또 바로 옆집에 살게 된 겁니다. 제가 결혼식 하고 나서 한 달 뒤 그 친구도 결혼했던 것만 알고 있었지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머리 벗겨지고 주름살 자글자글한 영감탱이 물어서 결혼했다는 말만 들었죠. 저한테 결혼 전 청첩장을 보내기는 했지만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차단했네요. 그냥 싫었어요. 고등학교는 철없을 때라서 뭐 친구란 이유로 함께할 수가 있겠지만 성인이 다 되고 나서까지 이런 애랑 친구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말 점심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었더니 그년이었어요. 누구세요? 라고 말하며 문을 여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 세은아, 아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라며 어찌나 반가워하던지 누가 보면 이산가족 상봉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어?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라고 퉁명스럽게 물으니 예, 나 여기 옆집에 이사 왔잖아. 그래서 떡 좀 돌리려고 왔지. 세상에, 너 여기 살아? 너 결혼해서 이 동네에 산다는 이야기는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대박이다 진짜. 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 뒤에 자꾸 저희 집안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네 남편은 없어? 나 좀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어도 돼?
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저희 집 현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이미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하기 뭐하고 해서 그냥 잠깐 이야기만 나누다가 나가라고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둘이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들이닥친 그년 때문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소문으로만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반갑네요. 친구들이 세윤이 남편 잘생겼다고 막 그러던데 얘가 저 결혼식에 초대 안 해줘서 못 가봤었거든요. 옆집에 이사 온 세윤이 고등학교 동창 미연이라고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다리차가 온 건 봤는데 와이프 친구분일 줄 몰랐네요. 그녀는 제 남편을 아래서 위로 흘끔흘끔 쳐다보며 이상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정말 찜찜했어요. 걔가 어떤 애인지 알고 있었던 터라 괜히 우리 남편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할까봐 남편에게 우리 이야기할 거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고 주방에서 차 한 잔 타주며 형식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이사 오니까 어때? 어떻게 너무 좋지? 이래서 청담동 하나 봐. 진짜 내 팔자에 청담동에 살 수 있다니. 너는 역시나 팔자 좋다. 이거 너네 아빠가 해준 거지? 무슨 말이야? 이거 우리 남편이 해준 거야. 뭐 정말? 대박. 넌 부모님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 복까지 있어? 부럽다. 저는 남편 기 살리는 셈 치고 친구들한테도 이 집 서방이 해온 거라고 우리 서방 능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우리 남편이 해왔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남편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이 친구에겐 큰 충격이었나 봐요. 아, 이렇게 젊은 남자도 청담동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몰랐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 나이가 많잖아. 요즘엔 밤에 잘 서지도 않더라.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해질 줄 상상이나 했겠어. 집이 넓고 좋고 비싸면 뭐해. 내 남편 다 늙어 빠졌는데 너 진짜 부럽다. 친구는 이렇게 한참 동안 자기 하소연을 하더니만 본인 남편 밥 차려주러 들어가야 한다며 나가면서 큰 소리로 저희 남편한테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안방에서 나올 때까지 부른 다음에 말했습니다. 최대한 마주치지 말아야지 어서 이사를 가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우리 아빠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욕심으로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느라 그런 줄 알고 내심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빠와 남편의 말이 어긋나더라고요. 남편이 아빠와 해외 출장을 4박 5일 다녀온다고 했는데 아빠는 1박 2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회식이라는 남편 말과는 달리 집에서 아빠는 엄마랑 단둘이 저녁 먹고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상해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씻고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바람이 났단 사실을 말입니다. 야근한다고 했던 날, 그리고 출장 간다고 했던 날, 회식이라고 했던 그날, 전부 그년이랑 함께 있었더군요. 나중에 우리 장인 돌아가시면 회사 받을 결정 다 됐고, 우리 와이프보다 네가 몸매가 더 좋고 더 이뻐. 널 더 빨리 만났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 등등 손이 덜덜 떨리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른 척 그날 저녁에 그년을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둘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서 만났다고 하면서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묻네요. 마음 같으면 증거들 던지면서 이혼하자고 하려다 이 년놈들 제대로 내가 갖고 논 후에 망신을 제대로 주자 생각했습니다. 같이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에는 부부끼리만 하다가 부부가 서로 배우자를 바꿔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년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는 이해되는데 어떻게 한 남자만 사랑해? 난 만약에 그런 제안을 받으면 콜 할 것 같아. 민국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 놈은 난 이해 못해. 나는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어. 그런 제안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렇게 말했고요. 이 말 듣자마자 친구녀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씩씩거렸어요. 진짜 꼴 좋았어요. 친구녀는 저한테 뭔가 바라는 듯이 묻더군요.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만약에 너랑 나 배우자 바꿔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요. 저는 남편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난 좋아. 재밌을 것 같은데? 당신은 정말 나만 보고 살 수 있어? 난 힘들 것 같은데. 그랬더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남편 새끼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만 보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밥 먹던 숟가락을 던지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 모습 보면서 그년 얼굴은 벌개져서 씩씩대고 있었고요. 저는 진짜 적반하장인 그놈 새끼를 패 죽이고 갈겨 죽이고 싶었지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미친년이 저한테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제안하더라고요. 배우자를 진짜 바꿔보는 거 어떠냐고. 본인이 본인 남편이랑 네 남편 둘 다 설득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럴 생각이었냐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제 친구 남편놈 완전히 노인입니다. 제가 뭐가 좋다고 승낙을 해요. 그 둘 불륜을 제가 대놓고 생각해 줄 정도로 바보는 아닙니다. 두 년놈 제대로 망신을 줄 생각으로 승낙한 거였죠. 어떻게 설득했는지 날짜를 잡았다고 했어요. 장소는 우리 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꼭 우리 집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안방에 아무도 모르게 CCTV도 설치해놨어요. 제대로 망신을 주긴 위해선 그 정도도 못하나요? 그날 샤워를 하고 긴장한 상태로 친구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긴장한 이유는 남편과 저는 둘 다 달랐죠. 남편은 제 승낙 아래서 당당하게 바람 피울 생각에 신이 났고 저는 제대로 골려줄 생각에 신이 난 거죠. 기다리면서 아무리 끼리끼리라지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친구 남편놈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약속 시각이 되자 친구 부부가 들어왔고 술 한잔하고 시작하자며 소주를 들고 왔더군요. 함께 소주를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갔고 안방에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넷이서 함께요. 저는 먼저 둘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실이 좋다고 거짓말했어요. 그 둘이 먼저 들어갔고 그 후 제가 바로 그 영감탱이에게 저 둘이 원래 불륜관계라는 것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제안을 생각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증거들을 다 보여줬죠. 그 영감탱이 이거 보자마자 정신이 들었는지 바로 안방에 들어가 그 짓거리를 막 시작해서 신이 나 있던 그 두 년놈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란 새끼는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미친년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남편을 사랑한다네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대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더 드릴 건 없다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감탱이한테도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런 제안 승낙할 생각한 당신도 제정신은 아니고 아내한테 뭐라고 할 자격 없다고. 다만 상간녀 소송에 필요한 듯한 이 증거들은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님께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참으라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시더니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 못 낳으면 네 말대로 이혼하라네요. 그땐 저희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어떻게 되실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새끼 보고 우리 아빠 회사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럼 짐 싸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여기 제 집이고 다 제 물건들인데 제가 왜 나가요? 나가려면 민국 씨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까 이 집은 자기 아들 거라며 짐 싸서 옷만 나가라네요.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 됐지. 집까지 뺏어가려고 하냐고.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들도 못 낳는 네가 문제 아니냐고 하시네요. 막말로 무슨 노망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새끼가 결혼할 때 집에 순전히 자기 돈으로 했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 새끼 기 살린답시고 친구들한테도 이 집 우리 서방이 해온 거라고 우리 서방 능력 있다고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결혼 전엔 1,000만 원 보태놓고 이 집을 자기가 사왔다니요. 말인지 방귀인지. 어머니 아들 결혼 전에 사복고시 준비한다고 해놓고 돈벌이가 없으니 자동차 수리하는 거 배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인 거 기억 안 나세요? 저랑 결혼하고 저희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이고 하나뿐인 사위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받을 테니 경영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셔서 그 길로 사법고시 때려치웠잖아요. 그 새끼가 이 집을 샀다고요? 무슨 돈으로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화가 솟구쳐서 시어머니를 내쫓듯이 밖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말 섞기도 싫었거든요. 그 길로 그 새끼랑 그 미친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또 같이 오더군요. 밖에서 또 같이 뭔 짓거리 했는지 말이에요. 암튼 그 새끼 오자마자 질질 짜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 미친년은 그런 남편 새끼 옆에서 자기야, 왜 그래? 나랑 있을 때랑 말 다르잖아. 나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라면서 질질 짰고요. 그러니까 남편 새끼는 싫다고 나는 조강지쳐 안 버릴 거라고 너랑은 그냥 즐긴 것 뿐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그러더군요. 이 말을 듣는데 결혼 전 그 사람 모습이 순간 생각나면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년이 저보고 네 남편도 너도 지긋지긋하다. 너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어. 우리 지금까지도 같이 있었어. 제발 이 사람 놔줘. 라고 했습니다. 2년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귀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더 미치고 팔짝 뛰면서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날 때려? 네 남편, 네가 간수해야지. 네가 단속 못해놓고 왜 날 때려? 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너네 당장 이혼해. 그리고 너 재산은 다 두고 나가. 집이랑 별장 다 이 사람 거잖아. 들어보니까 혼수도 이 사람 돈으로 다 했다며. 너 지금 당장 네 집만 갖고 나가면 되겠네. 라고 했어요. 역시나 인연은 모든 게 다 그 사람 거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난 내 남편 기 살려주려고 이 집 남편이 해온 거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명의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별장, 그것도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내 별장이야. 이 새끼가 너한테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사랑하는 이놈 한 푼도 없어. 혼수도 내 돈으로 다 한 거라 맨몸으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야. 그리고 어쩌지? 이제 직장도 없어. 아, 결혼할 때 1,000만 원 쓴 건 내가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까 그걸로 둘이 잘 살아. 그리고 네가 다니는 피부과에 이 사실 알릴 거고 너희 부모님께도 다 말할 거야. 네 남편한테 너랑 이혼할 때 잘 사용하라고 증거도 정리해서 보낼 예정이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너네 불쌍해서 상간녀 수상은 안 할 테니까 다행으로 알아. 그 미친년이 멍하니 눈만 껌뻑거리면서 절 쳐다보네요. 그러고는 고작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마. 이거였습니다. 그 새끼 붙잡고 흔들면서 자기야 뭐야? 전현 하는 말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이거 자기 집 아니었어? 라면서 화를 내니까 그 새끼는
돈 때문에 나 만나는 거였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면서 따지더군요. 그러더니 둘이서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서 사랑 싸움 그만하고 꺼지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그 새끼 짐 싸서 앞에 가져다 줬습니다. 다음날 2시까지 법원으로 오라고 했더니 안 간다고 난리치고 버티는 두 년놈 때문에 새벽이 돼서야 내쫓았네요. 그년 남편이라는 놈한테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하니까 이제 상관없는 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김서방이 회사를 안 나왔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다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때문에 이혼하게 되어서 미안해. 나 그 여자랑 그만할 테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돼? 어제 했던 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네요. 무슨 꿍꿍이인지. 참나.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내 인생 알아서 내가 사니까 네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하니까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길래 끊어버렸습니다. 짜증나서요.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심장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담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 듣고 바로 눈물부터 보이셨는데 아버지는 혼자 계시고 싶다며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슬퍼하면 부모님께서 더 슬퍼할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녁까지 한참 생각하시더니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배는 안 고프냐고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연놈들 내쫓고 난 뒤 제 첫사랑이었던 남편인지라 아무리 강하게 하려고 해도 멍청한 여자인가 봅니다. 법원 앞에서 만났을 때 왠지 모를 눈물이 흐르는데 그 새끼가 안아주더라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들이 쏟아졌어요. 다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이혼 서류를 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알아요. 저 참 바보 같죠. 함부로 깰 수 없는 가정이기에 언제든 헤어지는 연애가 아니기에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년은 왜 자꾸 전화를 하는 건지 짜증났지만 뭐라고 짓거리는지 듣고 싶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년이 아무 말은 없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짓거리하는 소리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뚝 끊더라고요. 한 5분이 흐른 뒤에 모텔 이름과 호수가 찍힌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아빠에게 연락해 아빠랑 같이 그곳에 갔습니다. 역시나 그곳에 남편놈이 그년이랑 함께 있더군요. 웃기죠? 저도 웃기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놀라 자빠지는 그 새끼랑 뻔뻔한 표정의 그 연놈들 모습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더럽게 이용하는 그 새끼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비를 베풀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그년과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제 와서 그따위 전화랑 문자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딴에도 생각이란 걸 했답니다. 내 인생만 나락으로 가는 거 정말 억울하잖아. 너네 둘이 다시 붙어먹으면 나만 뭐가 돼? 네 남편이 너 사랑한다고 나보고 꺼지라더라. 그래서 그럼 마지막이라고 하고 네 남편을 불러서 그 짓거리 했어. 그걸 너한테 생생하게 확인시켜주고 싶었어. 나만 기분 더러울 순 없잖아. 안 그래? 기분 더럽지? 내가 이긴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지랄을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남편이란 새끼는 저와 얘기하고 싶다고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은 사람과 하는 거지 짐승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 년놈과 통화를 끝내고 난 후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이따위 더러운 행동을 하고 계속 나를 속였다는 거에 걸 수 있는 소송은 다 걸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년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생 때 이따금씩 집에도 놀러 갔기에 안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아이 친구 아니냐며 오랜만이라고 반겨주시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고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한 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이 그럴 리 없다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냐며 소리소리를 치더니 동영상들을 보여주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죄송할 건 없지만 상간녀 소송할 거라고, 그리고 제대로 용서 안 빌면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해주겠다고 하고,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년 일하는 곳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꼬투리 잡히기 싫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소송을 준비해야 하겠죠. 소송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 속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죠. 아버지께서 저보고 몇 개월 외국 나갔다 오라고 하셨지만 거절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말이죠. 저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